불행이라는 불청객이 나에게 찾아오리라고는 결코 생각지 못했습니다. 섬뜩한 그 악몽을 꾸기 전까지는.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는 여동생을 기다리다 설빛 잠이 들었다는 은주씨. 도저히 잠이 안 와서 그냥 머리만 이렇게 묶고 잠을 잤는데 그때 꿈을 꾼 게 꿈속에서도 동생을 찾아 헤매다 마침내 동생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미경씨가 죽은 채 발견되는 끔찍한 악몽. 동생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한 3번 내려오고 그냥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통화를 몇 번 안 하고 바로 넘어가길래 이상한 거야 느낌이. 불길한 악몽에 연락이 되지 않는 동생 미경씨. 은주씨는 동생에게 분명 무슨 일이 생겼다는 직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급히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미경씨 휴대전화기가 꺼진 집 근처를 중심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집 근처 공원 길가에서 미경씨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거절 딱 보는 순간에 당연히 동생이랑 저랑 2살 차이라서 같이 있거든요. 당연히 알죠. 불길한 악몽은 곧 끔찍한 현실로 변했습니다. 옷이 발견된 그 근처에서 동생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아이는 전체가 맨몸으로 알몸인 상태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소지품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신발도 없었고. 누군가 분명 심한 폭력과 함께 성폭행을 시도하고 미경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였지만 범인의 흔적은 묘연했습니다. 숨진 미경씨의 이마와 눈, 그리고 광대뼈 주위는 물론 시신의 여러 곳에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사유는 경부 압박 질식. 몸 전체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폭행, 전신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무차별 폭행 이후에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경씨가 주검으로 발견되기 5시간 전 언니는 아르바이트를 마친 미경씨에게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하던 알바를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그날은 이제 말도 안 하고 대타를 간 거죠. 그리고 간다는 말 없이 다 끝날 때쯤 나한테 문자를 한 거야. 언니 나 대타 끝나고 지금 집에 간다. 그 문자 내용이 언니 어디냐고. 나 지금 집 근처에 술 먹고 있다. 너는 어디 알바 끝나고 집에 가고 있다. 공원길로 가고 있으니 금방 봐. 하지만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미경씨는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아르바이트 장소와 집 중간쯤으로 미경씨는 분명 집으로 가던 도중에 끔찍한 일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건 발생 3일째 범인을 쫓을 단서가 없어 막막하던 그때 목포 갓바위 근처 해안가에서 바닷물이 빠지면서 의문의 여성 가방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이제 수거해 오는데 아줌마는 그걸 보고 말은 누가 가만히 딱 그러면서 악순이가 이제 물에 다 젖었더라고요.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던 공공근로자들의 눈에 띈 평범치 않은 가방 하나. 그것은 숨진 미경씨의 것이었습니다. 안경하고 지갑하고 주물럭을 있는 것은 알았어. 그 가방 안에 작업복 여자들 반지. 지퍼가 반쯤 열린 채 발견된 미경씨의 가방 안에서 그날의 비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터리가 분리된 채 발견된 휴대전화부터 벗겨졌던 바지며 속옷, 스타킹까지 미경씨의 물건은 확실하지만 원래 가방 안에는 없었을 물건들이었습니다. 분명 범인이 만졌을 법한 중요한 단서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닷물에 며칠이나 잠겨 있었을지 모를 미경씨의 유류품에서 역시 범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하의가 벗겨진 채 발견됐던 미경씨의 시신뿐. 이토록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면서 범인은 정말 자신의 흔적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던 걸까? 그런데 오른쪽 가슴 닦은 면봉하고요. 그 변사자의 손톱에서 그 변사자 DNA형과 불상 남성 A의 DNA형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숨진 미경씨 손톱 밑에 남아있던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남성의 DNA가 검출이 된 겁니다. 게다가 정액 반응은 판정 불능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YSTR을 분석을 해보니까 YSTR형이 일부 일치를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액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미경씨의 몸속에서 손톱과 가슴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하는 남성의 DNA가 일부 검출이 됐습니다.
숨진 미경 씨의 몸 세 군데에서 발견된 한 남자의 DNA.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전문가는 손톱 및 DNA로 죽음 직전 미경 씨의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남성이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고 손톱에서 남성의 어떤 표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적극적으로 저항했다. 피해자를 산책로에서 강제적으로 차에 탑승시켜가지고 차에서 성폭행을 하고 바로 그런 과정에서 사망하니까 그때 유기하고 거기서 얼른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인이 미경 씨를 살해하기 전 성폭행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던 미경 씨의 손톱 밑과 몸 곳곳에 범인의 DNA가 남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주변 사람들은 다 했는데 아니요, 주변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DNA가 나왔으니까. 저희도 했거든요. 신랑도 했고 동생도 했고, 한 번이라도 미경 연락을 한 사람, 사귀었던 사람, 뭐 알바 같이 했던 사람, 학교에 동아리 같이 했던 사람, 핸드폰상에서 한 번에도 연락을 했던 그런 모든 남자들 다 찾아가서 DNA 채취했고, 근데 그게 다 아니라고 나온 거죠. 잔혹하게 미경 씨를 살해하고 숨진 미경 씨의 몸에서 가까스로 채취한 DNA를 빼고는 별다른 단서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린 범인. 죽어가던 미경 씨가 손톱 밑에 남겨둔 다잉 메시지가 가리키는 범인은 대체 어디에 숨어버린 걸까? 하필이면 때이른 추위가 찾아왔던 지난 2010년 10월 15일 밤. 이렇게 습석이 많이 있어갖고 좀 무서울 정도로. 무서울 정도. 그래요. 여기가 다 그랬어요. 게다가 공원이 한창 개발 중이던 때라 미경 씨가 실종됐던 공원길 근처에는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그날 밤 미경 씨에게 닥쳐왔던 비극을 눈치챌 수는 없었을까? 우린 그날 밤의 목격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참 수소문 끝에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공원 바로 옆 2층 집에 살았다던 남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11시쯤 집에 들어와서 씻고 이제 막 컴퓨터 켜고 앉아 있었어요. 남자는 미경 씨가 실종되던 그날 밤 11시 30분경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아, 이런 비명 소리. 외마디 비명 딱 한 번 나오더니 안 나오더라고. 아, 그러면 친구들끼리 뭐 장난했나 보다. 닫힌 창문 너머에서 여자의 외마디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미경 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시점 역시 이 무렵이었습니다. 소리 나는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한 저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쯤인데 좀 멀다. 근데 가깝진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느꼈는데 아침에 보니까는 아니나 다르다 저쪽에서 이제 경찰들이 배수로 근처 막 뒤지고 있더라.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려온 위치 또한 미경 씨가 시체로 발견된 배수로 쪽이었습니다. 그가 들었던 비명 소리는 아무래도 미경 씨가 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대체 미경 씨는 그날 밤 어떤 얼굴의 범인을 마주했던 걸까? 우린 범죄 심리 전문가와 함께 범인의 모습을 그려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 장소에서 그대로 시신을 유기한 채 발견될 가능성이 농후한 차량과 도보 이동이 이루어지는 곳과 가까운 곳에 두고 갔다는 것은 일단 범인에게 있어서 피해자와 자신의 관계성은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 공원길에서 실종되고 5시간 뒤 공원 바로 아랫길 배수로에서 시체로 발견된 미경 씨. 때문에 미경 씨가 실종된 직후 공원 근처 어딘가에서 사건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범인은 숨진 미경 씨를 현장 근처에 그대로 두고 달아났습니다. 범인은 미경 씨가 살해당한 사실이 밝혀져도 쉽사리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을 비면식범. 그러니까 미경 씨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일 확률이 커 보인다는 겁니다. 전혀 그 피해자를 퇴근 장소로부터 범행 장소로까지 따라온 흔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으리라는 그러한 어떤 예측 가능성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그 범행은 일단 피해자와의 관계성보다는 장소와의 관계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공원길로 향하는 횡단보도 CCTV에 찍힌 미경 씨는 혼자였고 그녀를 뒤따르는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에 남아있는 상처, 피해자의 옷에 남아있는 흔적들 이런 부분들은 범인이 피해자를 야외에서 풀이나 돌이나 모래 등이 있는 장소에서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멀리 이동하지 못하는 곳에 실내 공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차밖에 없는 거죠. 공원에서 가까운 바닷가에서 미경 씨의 물건들이 발견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유류품을 자기 차에서 밖으로 버려야 되겠다, 나와 관계없는 곳에 놔야 되겠다라는 인식은 강했지만 이 유류품이 자기와 연관시켜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피해자와 연관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무리해서까지 이 유류품들 가방을 버리기 위해서 뭐 배를 타고 나가거나 뭐 땅이 못 가서 멀리 가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던 날 밤 미경씨 시신이 유기된 배수로 근처에서 수상한 차량을 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하우스 밑에 공간이 주차 공간이 하나 있었거든요. 운동하려고 했는데 지나가다 이렇게 본 거죠. 어두워. 색깔이 어두워가지고. 썬팅이 많이 됐었어요? 미경씨 시신이 발견된 배수로 바로 옆 자갈밭 공터에 세워져 있었다는 어두운 색깔의 중형 승용차. 그런데 남자가 이 차량을 범인의 것이라고 의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비명 소리 듣고 가는 방향에 이제 그 차가 있는 걸 봤지. 그러면은 그 시간대가 11시 반부터 12시 사이죠. 2층 집 남자가 비명 소리를 들었던 그 시간, 이 남자 역시 희미한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소리가 난 방향으로 길을 걷다 눈에 들어온 승용차가 아무래도 의심스러웠다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이 정도에 이제 몸을 안 보여요.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다리만 보이죠. 그리고 그 차 생각 안 했어요. 출발을 안 했어요. 문 닫고 그대로 있었고. 차량의 뒷문이 닫히는 순간 얼핏 보였다는 여자의 다리 한쪽. 그날 밤 남자가 본 여자는 혹시 숨진 미경 씨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비슷한 시각 공원 아랫길로 접어드는 택시 한 대가 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도로를 그 시간에 참 늦은 시간에 지나가서 내 택시에 블랙박스에 혹시 그 차가 그 사람이 있는가 확인하려고 온 것 같은데요. 경찰은 택시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조사했지만 그날의 영상은 이미 지워진 뒤였습니다. 운행을 했어요. 했는데 뒷면에 나비 모양의 튜닝이 된 구형 차량이 주차가 돼 있었다. 차량을 목격한 택시 기사는 수상한 차량의 뒤 트렁크에 은색의 나비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차량 번호 6과 7을 기억해냈습니다. 수상한 차량의 특이한 나비 모양 스티커가 혹시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되어주진 않을까. 아무튼 그 당시에 그런 게 유행은 했어요. 지금도 뭐 붙이긴 하잖아요, 동호회 측에서.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붙이는 게 많았어요. 다 그때 당시 20대, 20대층, 30대 초반층. 사건 당시를 되짚던 범죄 심리 전문가 역시 범인의 연령이 꽤나 젊을 거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 방식을 보면 계획적이거나 침착하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된 형태의 조직적 범죄가 아닙니다. 상당히 급하게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갑자기 혼자 걸어간 여성을 공격해서 완성이 이르지도 못할 그런 성적인 행동들을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이런 모습들은 범인의 연령이 20대 내지는 많아도 30대 초반 이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나비 문양 스티커를 붙인 중형차를 찾기 위해 전국의 해당 중형차종 소유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차량 소유자들의 DNA를 일일이 채취하고 미경재 손톱 및 DNA와 비교를 했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DNA를 조사했지만 일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젊고 힘이 센 남성. 범죄 심리 전문가는 범행 장소와 범행 형태 속에서 범인의 또 다른 특징을 찾아냈습니다. 발각 가능성이 있는 상당 부분 위험한 지역이에요. 범인 입장에서 보면. 옆에 주택가도 있었고 그런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정을 참지 못해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행동으로 만약에 옮길 만한 사람이라면 며칠에 걸쳐가지고 계속 배회를 하면서 적당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거나 목격자, 예컨대 배회하는 남자를 목격을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범인의 수상한 모습을 목격하지는 않았을까? 집이 그 밑이다 보니까 내일 이제 다녔어요. 그때 당시 선생님 어디쯤 계셨어요? 여기서 이제 운동하고 있었지. 그때 혹시 저 운동을 하시던 분이 선생님 말고 또 나 있었어요? 혼자 있었어. 청장이 같은 밑에 들어가서 더 못 봤을 텐데 그날은 모임이 있어가지고 10시 한 20분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김 씨가 그 수상한 남자를 목격한 곳은 미경 씨 시신이 발견된 배수로 바로 근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다가 나는 운동할
때문에 그거는 몇 번 봤지. 아니 이따가 바로 이렇게 하고 좀 있으면 나중하고 어째 운동 안 한대냐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청년을 목격했던 곳 근처에서 미경 씨가 살해당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김 씨는 직감적으로 전날 밤에 그 청년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젊었어요. 24년 봐도 내 얼굴 못 봤지만은 하는 것이 25에서 이선이었어요. 젊은 친구가 밤에 그렇게 나타나는 일이 없어요. 나타나면 운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없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 청년의 얼굴은 흐릿하지만 그 행동만은 또렷이 기억한다는 김 씨. 이게 보니까 누굴 기다리는 것 같아. 왔다 갔다 해요. 지적인 쪽에서 골목에서 큰 키는 아니었어요. 큰 키는. 뚱뚱하지도 않고 그냥 허리허리하고 그냥 완전히 좋다 그 정도예요. 그날 밤 목격자 김 씨가 봤다는 수상한 청년은 김 씨의 직감처럼 정말 미경 씨를 살해한 범인인 걸까? 저는 그 증언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예컨대 본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모자를 깊게 눌러 썼다는 거, 젊은 건장한 남자였다는 거, 그리고는 그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상당히 수상하게 여기도록 행동했다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성폭행을 염두에 둔 사람, 차량에서 내려서 주변을 배회하면서 누군가 혼자 방어하지 못할 만한 조건으로 도보로 걸어가는 사람을 아마 찾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단서는 미경 씨가 남겨놓은 손톱 밑에 다잉 메시지, 그러니까 범인의 DNA뿐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17일 새벽 24시간 영업을 하는 청주의 한 해장국집에서 잔인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새벽 시간 홀로 영업을 하며 식당을 지키던 60대 여종업원. 범인은 그날 새벽 식당을 찾았던 남자 손님이었습니다. 1시간가량 식사를 하며 기회를 엿보던 범인은 피해자가 잠시 쉬는 사이 CCTV 사각지대에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끔찍한 살인의 목적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8만 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살인 이후 태연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범인의 행동. 봉지를 챙겨든 그는 자신의 손이 닿았던 소주병과 물잔, 숟가락, 젓가락은 물론 해장국이 담겨있던 뚝배기까지 봉지 안에 쓸어 담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치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운 범인은 의외의 곳에서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가스기, 먹다 남긴 깍두기가 남아 있었는데 깍두기에 물었던 부분에 그 묻어있던 타액에서 용의자의 DNA가 검출이 되고요. 국과수는 깍두기에서 검출된 DNA에서 STR 분석을 통해 범인의 성씨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유전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현시성이면서 사건 개요상 사건 발생 지역의 5km 이내에 있는 어떤 대상군에서 그 성씨를 가진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정보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성씨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용의자 중 한 명이 유력한 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사건 발생 10일 만에 검거된 해장국집 살인 사건의 범인은 연구원의 분석대로 현시성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범인의 타액에서 추출한 DNA를 통해 어떻게 범인의 성씨를 추정할 수 있었을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Y 염색체는 남성으로만 유전이 되고요. 그리고 성씨도 남성으로만 전달되기 때문에 성씨하고 Y 염색체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미경 씨 손톱 밑에 남아있던 남성의 DNA에서도 성씨를 추정할 수 있는 걸까? 한국인이 아주 흔한 유전적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제가 그 당시에 그래도 우선권으로 막 말씀드렸듯이 성을 일단 지목을 해드렸고요. 한때 목포시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대생 살인 사건. 하지만 이제 사건도 피해자인 미경 씨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경위에 잡혀서 왜 그랬는지 한번 물어보고도 싫고 한번 누군지 파보기라도 하고 빨리 잡혔으면 좋겠어요.